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타뷸러 데이터셋을 위한 딥러닝이란 주제로 DMQM 연구실의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김성봉 교수님께서 계시는 DMQM 연구실에 박사과정 파트타임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무선 통신 시험 공정 설계, 그리고 어노말리 디텍션, 익스플레이너블 AI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블라 데이터셋의 특성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탭넷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뷸러 데이터란 피처는 컬럼 방향으로, 샘플은 로우 방향으로 결합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RDBMS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보편화로 인해 현존하는 IT 시스템을 통해 굉장히 빈번히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타뷸러 데이터셋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두 개의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직원 테이블은 번호, 나이, 이름으로, 부서 테이블은 부서를 번호, 이름, 위치로 추상하여 이를 정보화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 하단의 Unstructured Data셋을 살펴보시면 각각 이미지의 픽셀 혹은 샘플링된 소리의 크기 등으로 데이터가 본연의 물건 혹은 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블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놓인 시계를 만약 Unstructured Data셋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왼쪽 하단과 같이 이미지에 각 픽셀의 RGB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타블라 데이터셋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시계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시침의 각도, 분침의 각도, 초침의 각도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편리해 보이시나요? 이렇듯 타블라 데이터셋은 주어진 사물 혹은 비즈니스를 특징만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마케팅, 개발과 같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셋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 연구가 활발하지만 타블러 데이터셋에서만큼은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큰 학습 비용과 해석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리서치의 머신러닝과 프로덕트의 머신러닝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서치 ML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덕션 ML은 끊임없이 유입되는 데이터, 그리고 변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리서치 ML은 높은 독창성과 성능을 요구하지만 프로덕션 ML은 다소 성능이 낮더라도 경제성과 안정적인 운영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습 비용이 적고 해석이 용이한 XG 부스터와 같은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블라 데이터에서 딥러닝이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딥러닝이 인크리멘탈 러닝을 지원한다는 점,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점, 큰 캐패시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타블라 데이터에서도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사가 정리한 ML 라이프 사이클의 그림을 보시면 현장에 있는 프로덕션 레벨의 머신러닝조차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은 학습하고 평가받고 검증하고 배포되는 이러한 환경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머신러닝도 한 번의 학습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전에 준비된 모델을 통해서
약간의 데이터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타블라 데이터에서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딥러닝 모델이 해석까지 용이하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템넷의 저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템넷은 케글 MOA, 즉 신약의 효능을 예측하는 대회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되었으며 우승 알고리즘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머신러닝 플랫폼인 벌텍스 AI에도 탑재되어 GCP 내에서도 즉시 사용 가능한 프로덕션 레벨의 알고리즘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타블러 데이터를 제공한 MOA 대회에서 딥러닝 모델의 블렌딩 형태의 알고리즘이 1등 솔루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GCP 플랫폼에서 몇 번의 UI의 클릭만으로 탑넷이라는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템넷의 주요 컨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템넷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트리 기반 모델의 변수 선택 특징을 네트워크 구조에 반영한 딥러닝 모델이란 점입니다. 아래 그림은 여러 피처를 통해서 해당 인물이 소득의 수준을 예측하는 모습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피처 셀렉션 부분에서 첫 번째 피처 셀렉션에서는 직업에 관련된 피처들을 선택하여 학습을 하고 두 번째 피처에서는 수입에 관련된 피처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모델에도 변수 선택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자는 가공하지 않은 로우 데이터에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사용함으로써 엔드투엔드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순차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모델의 성능과 해석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변수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연구인 컨볼루셔널 DNN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마스크의 첫 번째 변수에 대해 마스킹되어 있는 것과 두 번째 변수에 대해 마스킹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에서는 바로 첫 번째 피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처에서는 개수를 0으로 두어 결국 첫 번째 변수만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마스크에서는 두 번째 개수에만 1을 부여하고 나머지 개수에는 0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개수에 대한 영향도를 제거함으로써 결국 각각의 네트워크의 패스에서는 하나의 변수만이 학습되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그러한 블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적 스플릿 포인트의 대상이 되는 변수 선택을 통해 결정 경계를 형성해가는 트리 알고리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템넷의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템넷 아키텍처의 특징은 이전 단계의 학습 결과가 다음 단계의 마스크 학습에 영향을 주는 연결 구조라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의 영역을 살펴보시면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마스크까지의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스텝의 트랜스포머는 마스크를 통해 선택된 피처만을 가지고 최대한의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습되지만, 이것이 부족한 경우 다음 스텝의 마스크에 영향을 주어 잔차를 보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레디언트 부스트에서 연결되어 있는 추가적인 모델을 통해 잔차를 줄여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처 트랜스포머와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블록은 템넷을 구성하는 아키텍처의 핵심 블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템넷의 아키텍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처 트랜스포머입니다. 피처 트랜스포머는 마스크로부터 선택된 피처로부터 레이블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인베딩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부의 피처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보시면 풀리 커넥티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에 연결되어 있는 연속되어 있는 블록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쉐어드 크로스 디자인 스텝이라고 점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영역은 모든 스텝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영역으로 보실 수 있고, 디시전 스텝 디텐던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선 영역은 각각 스텝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블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전 블록에서는 공유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글로벌한 성향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후반부의 점선의 블록에서는 각 스텝에서의 로컬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으로는 고스트 배치 놈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사이즈의 배치 사이즈로 딥러닝을 학습하는 경우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스트 배치놈은 기존의 배치 사이즈를 나노 배치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로 분할함으로써 이러한 로컬 미니마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호의 크기 조절을 위해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은 두 가지 패스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기존의 시그널이 그대로 전달되는 패스와 또 한 가지 패스는 시그노이드 함수를 통해서 확률값으로 변형되어 전달되어지는 패스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통해 각각의 요소들이 곱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시그노이드 펑션을 통해서 전달된 시그널이 기존 원래 그대로 통과된 값에 곱해짐으로써 신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LSTM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게이트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어 스케일, 두 번째는 스파스맥스 함수입니다. 프라이어 스케일스의 역할은 공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에서의 m은 해당 스텝에서 마스크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0인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값이 전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일 때는 모든 신호가 완벽하게 전달되어 선택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람다가 아닌 감마는 1 이상의 값으로 선택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제가 만약에 1로 선택하고 그 해당 스텝에서 마스크가 해당 변수를 선택하여 같이 1이라면 해당 값은 0이 됨으로써 다음번 스텝에서는 그 선택되었던 변수가 다음번 스텝에 다시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한 번 선택되었을 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스텝에서도 반복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어 스케일러의 역할입니다. 스파스맥스 함수는 스파티스틱가 강조된 소프트맥스 함수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값을 갖는 반면에, 스파스맥스 함수는 가운데 t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0 혹은 1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때문에 선택된 변수의 경우에는 개수가 1이 되어서 모든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는 반면, 선택되지 않은 변수는 대부분 0의 개수가 곱해지게 됨으로써 그 변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스파스맥스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넘파이 어레이를 활용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등간격의 n개 숫자 배열에서 스파스맥스 함수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1과 1 사이의 레인지에서 0.05 간격의 배열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촘촘한 0.01 간격의 어레이를 만들었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촘촘하게 0.001 간격의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0으로 수렴하는 비율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스파스맥스 함수는 그 피처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함수가 0으로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처 셀렉션의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스파스맥스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엔트맥스 함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트맥스 함수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의 값을 통해 스파시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파가 1인 경우 소프트맥스와 같은 값을 지니며 2인 경우에는 스파스맥스와 같은 값을 지닙니다. 이렇듯 알파에 따라서 스파시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되어 있는 소프트맥스나 스파스맥스보다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키텍처 설명의 마지막으로 디코딩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디코딩 영역은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래 탭넷은 엔코딩 부분의 맨 마지막 영역에 레이블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슈퍼바이저 러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코딩 아키텍처를 연결하게 되면 이는 마치 오토 엔코더와 같은 자기학습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력 변수만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타블라 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미싱 밸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테이블 안에 물음표와 같이 미싱 밸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디코더를 연결하여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보관한 후 다시 슈퍼바이즈 러닝의 단계에서 파인튠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 미싱 밸류에서 바로 슈퍼바이즈 파인튠을 진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탭넷 알고리즘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탭넷에는 어텐티브 트랜스퍼의 마스킹 값을 통해서 변수의 중요도가 결정된다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스텝에서의 마스크 값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값들을 확인한다면 각 변수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활용되는지 각각의 스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M1의 스텝에서는 앞선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변수가 많이 쓰였고 M5의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그림인 어그리게이션 쪽의 영역에서는 각각의 스텝에서의 사용되어 있었던 전체 중요도를 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전체 글로벌한 성향에서의 변수 중요도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또 하나 아실 수 있는 것은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과는 달리 인스턴스별로의 중요도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해석을 잘 활용하신다면 트리보다 그 어떤 그 예측 결과에 대한 더 풍성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탭넷은 구조적으로 우수한 개념이 많지만 처음 제출 당시에는 리젝을 받았던 논문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5번의 버전업을 통해 지금은 그 결과가 많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과 같이 본인의 연구 결과가 다수의 데이터셋에서 우수하다는 그러한 정리의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은 맨 왼쪽에 보스턴 데이터셋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은 한 105만 개 사이즈의 큰 사이즈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것은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의 경우
더 이상 모델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템넷의 경우 템넷의 스몰 사이즈 혹은 미드 사이즈와 같이 그 네트워크를 점차 스택을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측 결과를 높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아래 작은 표를 보시면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모델 대비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최근에 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타블러 데이터의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더 발전되고 개발된다면 타블라 데이터에서도 딥러닝의 활용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템넷의 결과를 다소 위트 있게 반박하는 재미난 논문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딥러닝이 제가 필요한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논문은 기존의 타블러 데이터셋을 통해서 연구됐었던 4개의 딥러닝 모델을 같은 데이터셋에 적용함으로써 서로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벤치마킹 했었던 XGBoost의 성능이 다른 4개의 모델 대비 크게 뒤지지 않거나 많은 영역에서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템넷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많은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다른 논문에서 사용됐었던 데이터셋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많은 개선을 통해서 XGBoost 혹은 여러 가지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과 같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얼 데이터는 끊임없이 유입되고 변화합니다. 한 번의 학습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딥러닝의 프리트레이닝, 인크리멘탈 러닝의 특성은 지속 학습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임은 분명하지만, 해석의 난이도와 학습의 비용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타블러 데이터에서는 그 활용률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템넷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컨볼루셔널 DNN 블록 개념을 도입해서 트리 모델과 같은 해석 용이성을 제공하고,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블록 내에 스파스맥스 함수와 같은 요소들을 추가하여 변수의 중복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변수마다 중요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물론 후속 연구를 통해 템넷의 단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타블라 데이터에서 딥러닝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관련 연구를 개인적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템넷에 관련된 오픈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오픈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